네,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밤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 수도권, 강원도 지방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눈은 그쳤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추워지면서 밤새 내린 눈이 길 여기저기에 상당 부분 많이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에 차를 몰고 오는데 그냥 순간순간 차가 살짝 미끄러지는 바람에 좀 아찔아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겁니다. 출근 때를 떠나서도 특히나 이면도로 같은 때는 관리가 좀 덜 돼 있는 경향도 많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도 많이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운전자는 물론이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노약자분들 등등 보행하실 때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온라인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요, 공략주 매매 원조인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와 함께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형주로의 손바뀜 현상과 거래량 부진이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195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과연 오늘장 고수들은 오늘 시장 전망과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려는지 그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김도영의 작전 타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요, 현재 미국의 매크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에 긍정적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현대증권 배성영 애널리스트와 함께 유망업종과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세아베스틸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는데요. 먼저 세아베스틸에 대한 AS부터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은 연말 배당 관련주로 좀 부각을 시켜드렸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지금 흐름은 행보 국면이지만 일단은 배당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한 목표가 27,5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당분간 홀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추천할 종목은 대림산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과 제조, 토목, 건축 플랜트 부분의 종합 건설 사업이고요. 이 건설 사업부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대림자동차라든가 대림 CNS 총 9개가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4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4분기 연결 실적 매출 기준 매출은 2조 9천억을 전망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의 어떤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프로젝트의 본격 매출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매출 영업이익률이 10% 개선될 전망으로 좀 있습니다. 해외 매출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쿠웨이트라든가 사우디 이런 프로젝트의 매출 증가 속도가 좀 빨라져서 예전과 같은 고수익은 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마진이 좋은 필리핀 페트론 프로젝트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예상보다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의 개선세가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운행과 더불어서 발주처가 차익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마무리가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1,92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대림산업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 기대감을 좀 둘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좀 탁월한 부분도 역시 이제 대림산업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굵직한 마진율 하락은 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독립성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국가의 신뢰성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대림산업이 그동안 이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멘트가 좀 있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일단 4분기의 그 실적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해외 수주액 목표액은 8조 원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부분에서 한 7조 원 규모가 좀 확보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대비해서 큰 폭의 어떤 그 매출 증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주가 하락과 이런 그 저평가 메리트, 특히 이제, 내년도 대비해서 PER 지금 5.6배 수준이고, PBR은 0.6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 대비해서 신규 수주가 미약하고 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능력이 확 탁월하고, 이런 PBR 매력과 저평가 매력,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기관도 11월 27일 이후에 최근에 한 62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림 산업의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역시 매수가는 추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4,500원, 손절가는 73,000원 하나씩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은 대림산업을 들었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화학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건설, 화학주로 분류할 수 있는 대림산업. 굉장히 오랜만에 건설 관련주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도 슬슬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를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장이 열리려면 약 4분 30여 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한창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시장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37% 정도 상승폭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제 일단은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최근에 이 애플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해주면서 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주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 현대차 오늘 2.43% 동시효과 예상이 시작됩니다. 일단 최근 23만 원 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 외국인들도 역시나 어제는 좀 팔긴 했지만서도 지속적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0.62% 동시효과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을 치고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20일선을 뚫고 올라가주는 그 차트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 가격대한 메리트로 인한 상승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메리트는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낙폭 가대에 대한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노리실 분들이라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현대모비스 상황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동시효과가 마이너스 0.87%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동시효과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할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전명 동시효과 상황 쪽에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자동차 관련주들은 너무 큰 걱정 없이 일단은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 동시효과 상황 0.4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5일 정도 박스권에 머물러지고 있는데, 일단 가격대 자체가 31만 4천원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오늘은 좀 시작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도 봐도 기관들이 팔긴 하지만서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차트가 바닥을 치고 좀 가고 있는 모습. 한국전력 지금 소폭 하락 중이긴 하지만서도 장중에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약간 장 상승과 더불어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선윤 대표께서 현재 거래소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코스닥 약보합세입니다.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께서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 상승한 26,750원 정도 보여주고 있고, CJ 오일쇼핑의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오늘도 28만원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0.96% 아침에 강한 동시효과 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 상승이 나오는데, 어저께 한 4% 급락이 위해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450원으로서 1%
10%인 거 유입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보겠고, SK브론도 기관들의 러브콜이 계속 되면서 50주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제 5,070원까지 나오면서 동시호가에서는 1.2%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도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은데 동시호가 수준을 봤을 때 0.2%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 2.4% 상승하면서 68,200원 늘었는데, 최근에 PC 업체에 대한 IT 부품제 매수세도 조금 좋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지죠. GS홈쇼핑은 0.9% 하락한 43,900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CJ 같은 SM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도 1.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제 가장 많이 빠졌던 네오이즈 게임이라든지 유메이드 같은 게임 관련주들도 대략적으로 한 5% 이상의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강합니다만은 기타 종목도 좀 약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내용이 깊이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양시장이 모두 개장을 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거래소는 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다는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949, 496포인트로 양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김소연 대표님, 거래소 쪽 거래소 쪽 출발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거래소 오늘 이제 코스피 1950포인트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약간 1포인트가 지금 부족하면서 아직 1950포인트 도달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그 축의 중심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여지없이 오늘도 신고가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해주고 있다는 거. 자,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또 하나 애플의 주가가 빠짐으로써 당연히 그 수혜주, 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몰리는 추세, 점유율 좀 상승 때문인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태블릿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역시도 그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충분히 일단은 150만 원 선까지 단기간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홀딩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 현대차랑 기아차의 차트 흐름이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차트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시 6만 원대 안착해주면서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브릭스 지역의 자동차 판매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도 역시나 상승해주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다시 한번 미국적 판매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그 부품 결합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뻥연비로 인한 그 소송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가 한 0.9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30만 원 위에서 32만 원대 안착해주면서 한번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철강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현대모비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 분명히 반등 줄 것을 보였는데 동시효과 상황보다 훨씬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0.1%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이 동시효과 상황에 비해서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시작 상황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 일단은 31만 6천 원 부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0.16%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주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실적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화학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발생하기엔 좀 일러 보인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실적주들만 움직이는 장세가 좀 지속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아직 아닙니다. 특히 태양 관련 화학주들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종목들은 잠시 좀 접어두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그 반등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좀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그 차트상으로도 60일 전 내에 좀 머물러 주면서 그 반등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들도 어제 이제 5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한번 좀 수급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최소 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출발 상황은 하창봉 팀장께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동시효과 흐름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오쇼핑이 한 1.3% 상승하면서 28만 3,500원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좀 급락했던 파라다이스라든지 SK 브로밴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 동시효과에도 강했던 대표적인 FPCB 업체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2.7% 상승하면서 68,40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어제 좀 급락한 섹터 위주로 잠깐 살펴드리면, 어제 게임주의 어떤 폭락이 상당히 좀 심했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네오이즈 게임주는 역시나 오늘도 6% 이상 급락하면서 뭐 이제 18,9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 하락 자체가 일단 기술적 반등보다는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좀 있지 않나 보겠고, 어제 이제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회사들 뭐 게임이라든지 컴퓨터도 동반 하락했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0.58% 반등하면서 어제 급락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카지노 관련도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GKL 모두 한 1% 이상 수준의 좀 반등세를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또 많이 빠진 게 전자결제 관련주도 투매가 나왔었죠. 경찰청에서 KB카드하고 BC카드 해킹 관련 이야기가 잠깐 수사가 접수돼서 빠졌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쪽으로는 0.4% 이상 상승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관심 많은 테마주 잠깐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0.5% 정도, 5% 상승하면서 사실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아침 초반 같은 경우는 이지라든지 아가방 컴비 쪽에서 한 4%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최근에 테마주 계속 고점을 낮춰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문재인 테마주는 잠깐 살펴드리면 역시나 9% 급락입니다. 어제 실제적으로 장 2시 정도에 안철수 후보가 직원 사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잠깐 그 기사가 연기가 됐었는데, 상당히 좀 리스크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오늘도 잠깐 그 지수적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500선을 저항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498.37포인트 보이는데, 어저께도 기관 외국인 150 이상 양매도가 나왔었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어제는 조금 과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500선을 약간 돌파하려는 시도는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오늘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는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 현재 흐름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50전 상승한 1,083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이슈는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2013년도 경제 방향에 대한 이런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환율도 1,080원대 초반까지 1,081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8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만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80원 대까지 내려오면서 롱스탑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좀 다소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롱스탑 출회 물량 나올지 여부가 좀 주목될 만한 수급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1,080원대에 대한 하향 압력은 이어지면서 동시에 당국과의 힘겨루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등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은요? 네, 채권시장은 전일과 동일한 105.99에 오늘 국채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모멘텀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증권의 국채선물 순매도,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국채선물이 106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에 막히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레인지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분기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예정이 됐는데요.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지금 중국의 경제 모멘텀에 힘입어서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까지 해소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으로 좀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는 그다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6을 다시 한번 상향 돌파하는 되돌림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보람 아나운서의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지수는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증권사들의 전망도 다소 긍정적인데요.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재정절벽 우려에도 방향은 우상향이라고 전망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다 맑아지는데 워싱턴만 흐리다. 재정절벽 협상 문제 지적해드립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후속 조치 나올 것인지 전망해보고요. 동양증권 글로벌 3대 리스크 중 2가지는 진정됐다. 역시 재정절벽에 대해 논의합니다. 동부증권에서는 대형주와 거래량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IT 섹터의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자동차주도 연비 이슈에서 벗어나며 국내 증시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PMI도 13개월 만에 50을 회복하며 국내 소재 산업재 섹터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대응은 소비재와 자본재 간 바벨 전략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제안합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가 적절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연말 재정절벽 해소까지 협상 진통에 따른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장세에 대한 시각은 밝다고 봤습니다. 막판 극적 타결에 무게를 두기 때문인데요. 한편 온통 재정절벽에 집중돼 있는 동안 주변 여건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IMF 유로존 22의 그리스 지원은 효과적이었고 중국 경기와 주가 지수가 개선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됐으며 주도 종목의 시세가 회복되면서 코스피는 200일선을 회복했는데요. 아울러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IT 대형주와 내수 종목의 열기는 재정절벽도 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앞두고 연준이 추가적인 자산 매입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국채 매입을 위해 단기 국채를 매도했으나 연준의 단기 국채 보유량 급감으로 추가적 자산 매입을 위해서는 화폐 발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재정절벽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은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모두 방어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양적 완화 형태가 된다면 달러 약세와 환율 전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금요일 예정된 그리스 국채 조기 환매는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유로존 우려는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경착륙 우려도 완화되면서 유럽, 중국, 미국이라는 3대 리스크 중 미국의 재정절벽만 남은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샌디 효과와 결합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12일 FOMC를 앞두고 부양책 기대로 추가 상승 시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회복이 성장을 견인한다면 내년 증시는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가장 작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 전일 미증시가 11월 민간고용 수치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약세로 출발했지만 전일 중국 추가 부양과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12만 5천 건 정도 증가세를 민간 고용 수치가 예상을 했었는데 11만 8천 건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 확대와 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라 전월치나 시장 예측치를 모두 상회한 54.7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지표로는 11월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 확정치가 46.5를 기록하면서 전월과 예비치를 상회하면서 반등했고요. 물론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관련 지표인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일단 샌디의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나빠진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지표를 보였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로 온기가 좀 다시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 전일
계속 신저점을 기록했던 중국 증시도 어제 3%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시진핑 정권의 정치개혁 및 경제에 대한 성장 정책 지속 등 국정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주요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경제 정책으로만 한정돼서 보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에 예정된 첫 경제 공작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전 전후해서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총선이 예정된 일본의 경기 부양 기조나 최근 며칠 전 금리 인하를 단행한 호주,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마감에 따른 다음 주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FOMC에서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부양 공조 기대감 또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이 있는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이 대형주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좀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 등 중소형주에서는 단기 반등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큰 흐름은 대형주로의 손바뀜이 최근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전일 나스닥은 이제 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인 애플이 주요 요인입니다. 최근 압도적인 휴대폰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씩 밀리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으로도 보이는데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급락세를 보인 부분이 애플 같은 경우에 태블릿 시장까지도 점유율이 좀 하락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 증권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이제 애플 관련 증거금을 상향 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최근에 애플의 급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시장은 반사이익을 가장 큰 라이벌이 삼성전자인 관계로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일단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4조 원 미만의 거래대금이 일단 문제인데요. 이는 한 3가지 요인 정도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재정절벽 협상에 일단은 계속 난항을 보인다는 점과 유럽 문제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거에 따른 일단 관망세로 보이고요. 이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재차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일 새벽 애플과 삼성전자의 일단 1차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요. 일단은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조금 저번에 나왔던 배상액이 조금 하향 조정된다거나 요 정도 부분을 나올 수 있고, 요거를 기점으로 또 삼성전자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절벽 또한 전일 공화당 쪽에서 제안을 백악관 측에서 일단 거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전까지 오바마가 천명한 그 기간 전까지 협상을 하려면 이번 주 주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최근 급등한 시장에 조정거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금방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판 결과 주목하시고, 최근에 이제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손을 바뀌면서 삼성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모습이 더 강해진 모습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움직임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분위기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조정 시에는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고, 현금 보유량도 30% 이상 지키시고, 그리고 지수 상단을 저번 주에 제가 1955에서 196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면 11월 10일 날 이제 개발하겠던 부분, 요 부분을 메꾸는 정도, 어느 정도 메꾸는 부분에서 조금 레벨업 시킨다 그래도 1960에서 80을 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조금씩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에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추천 업종으로는 대형주 쪽에서 금융이나 그리고 중국발 경기 부양 모멘텀 있는 화학, 그리고 건설,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임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선반영이 이미 다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 역시도 크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못하고 기관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월말 효과 이후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전략 같은 경우는 먼저 선반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망세 쪽에서 오전보다는 오후장에서 지리하게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대형주 쪽에 선취 관점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겠고요. 또한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IT 부품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OLED 관련된 AM OLED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살짝 리바운딩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한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끌어가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이 부재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대형주들 가격적인 매력에서 주도 섹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선취 관점으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공략주를 주로 눈여겨보십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DGB 금융주, 즉 금융주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가 내년쯤에 열린다라고 분명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에 한마디로 얘기로 표현한 점 좀 거칠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돈지라는 장세가 이제 여기서 승고르게 이루어지고 난다라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명 재정 부분에 따른 돈지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금융주도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애플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 견인 쪽으로 하는 건 금융주 쪽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이 모두가 살아있는 DGB 금융주주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금융주주는요, 여러분들이 일반 대형 금융주주와는 좀 다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의 발전 부분과 안정적인 실적 부분을 가미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시장 대비해서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매수 타이밍은요, 현재 기준가인 13,750원부터 밑으로 위쪽으로 고가는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쪽 상단에 13,800원 이하로부터 13,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단 이제 그 부분에서 지수 따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수와 커플링으로 올라가더라도 14,100원을 이렇게 돌파한 창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이렇게 앉아주는지 가격대 부분에서 그거 숙지하시면서 중기적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손절가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 리바운딩을 시작했던 기준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1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시장 부분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발로만 제발 확인하지 말자. 캐퍼필러와의 차트 모양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미국의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가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요. 가격적인 매력 언젠가 아마 그때 두산인프라코 정말 이 가격이었나라고 싶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는데요. 자, 두산인프라코는 그래도 국민주가 되다 보니까 손절가 정확히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손절가 종가 부근에 15,5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자, 종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은요, 오늘 부근에서 위쪽으로 붙는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붙으실 분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오겠다면 16,500원 이하 부근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고요. 상단 부근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17,000원을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지난 10월 중순경에 발생됐던 지지력 테스트 나왔던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은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매매 트레이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는데요. 이 부분을 뚫고 아까처럼 안착을 이렇게 해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슈팅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00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보면서 17,200원대 단기 목표가 설정하고요.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18,500원까지 중기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오늘은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산그룹 요즘 이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하나 이게 똑 부러지게 답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좀 없는 게 사실인데요. 또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좀 더 호전되고 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정말 좋았던 때였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담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인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일단 뭐 IT 관련해서는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LG전자와 삼성 SDI 딱 이렇게 세 종목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좀 소폭 다시 이제 하락폭을 보합권에서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그래도 수급적으로 강하게 그나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조금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이 오전의 상승폭을 조금 아침에 잠깐 보였던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지만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만큼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LG전자와 삼성 SDI가 지금 소송권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지금 이하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TV와 PC 쪽에서 이제 브라운관 이제 시장 유럽 쪽에서 시장 관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가격 담합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필립스와 파나소닉, 테크니컬러, 도시바, LG전자, 삼성 SDI 이렇게 이제 6개 회사가 과징금을 좀 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이제 과징금으로 내놓은 금액이 한 2조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한국 돈으로 한 4,200억 정도가 이제 과징금으로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1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4.39%였는데 빠른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마이너스 2.4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뭐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일단은 그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기관들도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지만서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침부터 일단 20만 주 이상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다시 걸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소송을 걸 겁니다. 제소할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주가 자체도 4% 이상 빠졌던 주가가 서서히 좀 회복을 해주면서 외국인들도 점점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으로 LG전자 얘기를 빼낼 수가 없죠.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83,000원까지 갔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한 7만원 후반대에 보합권에 머물러 주다가 오늘 그 하락폭을 키워버렸는데 일단 단기적인 낙폭 과대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큰 영향이 없다면은 한 75,000원까지 5,0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보합권에 머물다가 다시 한번 소송 악재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악재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크게 더 이상은 빠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의 현 추세로는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15만 5천원 부근에서 한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 지금 횡보권을 그려주다가 오늘 그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 15만원 위에서 그래도 이제 머물러 줬기 때문에 너무 짧게는 보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 기다리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좀 더 이제 빠른 회복을 좀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도 특히 일단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한번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일단은 조금 하시면서 조금 손절하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IT 부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현대차랑 기아차가 오늘 여지없이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좋지 않았던 현대모비스 역시 지금 1.7%, 2%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자동차부터 가볼게요. 자, 현대차, 최근 이제 브릭스 지역, 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쪽 지역에 굉장히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데, 저가 부분에 20만원 아래까지 내려갔던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23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드 크로스 부분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23만원을 뚫고서 올라가서 얼마까지? 24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골드 크로스 부분을 뚫고 올라간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상으로도 잠깐 살펴보자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은 좋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모았던 물량 자체를
맺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외국인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저가에 매집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 하지만 기관들이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매수량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추이 자체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아차도 이제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자, 현대오비스가 아까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 마이너스 1% 이상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플러스 1.5% 이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부분이죠. 수급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다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물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관들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도세 추이 자체를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이쁩니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 3%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부분의 조선주가 다 1% 이상씩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자, STX 조선해양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바닥권 6,300원까지 갔던 주가 자체가 다시 서서히 이제 올라가지고 있다는 거. 자, 21선을 지금 타고 올라간 상태인데 약간의 단기 박스권이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해소 자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실적으로서 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강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관들보다 수급적으로 상당량 순매수량이 많아지게 들어와 준다면은 다시 한 7,500원 정도, 8,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서도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주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중공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그렇게 이제 힘들게 올라갔던 그 가격대 부분이 얼마였냐면은 36,000원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뚫고서 이번 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완벽하게 골드크로스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걸림돌로 적용하는 구간 자체가 얼마냐면은 바로 38,000원부터 39,000원 구간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38,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38,000원 정도 됐을 때는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수급을 보시면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유화학 업종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죠. 1.82% 이상 올라주고 있고, SO일 같은 경우도 1.45% 이상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SO일이 지금 최근 바닥권을 완벽하게 찍고 나서 차트가 지금 다시 한번 서서히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그렇게 일단 SO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배당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SO일은 바닥권을 찍고서 가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일단 그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그 박스권 10월 달부터 보여줘도 뚫지 못했던 16만 5천원 부분을 지금 뚫고서 지금 올라가는 그 챕이 오늘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그 시작 자체가 좀 더 17만원에서 17만 2천원, 3천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시작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어제랑 오늘부터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2, 3일 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진다면은 이 종목 수익 실현하는 거니까 그때는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6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 16만 5천 원이 깨지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좀 매도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자체는 16만 5천 원을 잡고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학주 가보겠습니다. 자, 화학주에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호남석유와 금호석유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금호석유가 지금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 화학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단기적인 그 낙폭에 따른 피로감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화학주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올해 실적이 워낙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투자해도 되겠지만서도 올해 실적 자체로서는 좀 한 번 더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화학주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금호석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 이상 보실 분들이라면 좀 더 한 뭐 내년 후반대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화학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기계금융건설 하창봉 팀장이십니다. 네, 최근에 뭐 화학적 오르는 것만큼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반등세가 조금 고무적이죠. 포스코 오늘도 한 1.7% 상승하는데 사실 뭐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이 사실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철강주 같은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뭐 고로 업체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설비 효과가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내년 봄 항상 보면은 철강회사들은 원래 가을 겨울은 늘 안 좋습니다만은 가을 겨울은 더 안 좋은데 또 보통 봄엔 성수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포스코의 강세는 외국인 매수가 좀 바탕이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포스코는 사실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좀 단기 공략하시고요. 지금 보면 너무 그림이 좋죠. 그래서 일단 지금 주제는 미리 내가 예단하고 미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 시세 즐기시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과연 지지해 주냐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포스코가 32만 원 지지해 주는지 좀 관심 가지시고 나머지 아무래도 현대제철도 거의 같은 동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로회사 포스코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바닥권 이후의 반등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최소한 화학, 건설, 기계, 철강 같은 경우는 올해 저점은 거의 다 찍었다 보기 때문에 굳이 현재 수준에서 일단 반등에 조금 힘을 실어주면서 좀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세아베스트를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지금 만약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은 눈높이만 조금 낮춘다면 실제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고요. 굳이 뭐 현재 지금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61선이 3만 원이니까 3만까지 가겠구나 그런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철저하게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조금 체크하셔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다음 섹터는 금융섹터죠. 오늘은 금융섹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은 최근에 거의 시장에 소외받았죠. 소외받고 뭐 지난주 조금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금융업종의 대표적인 KB금융이죠. 어윤대 회장이 사회이사가 술자리에서 술판을 엎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ING생명 인수 과정에서 어윤대 회장은 계속적으로 ING생명 인수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회이사들은 왜 무리하게 그런 보험사 인수하려고 그러냐 그런 짜법이 있다 보니까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ING생명 인수 자체가 호재가 알지인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판단이 안 씁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KB금융 지지율 좀 발목을 잡고 있다 말씀드렸고 아까 알파라이징 김대용 대표가 말한 대로 최근에 BS금융지주라든지 DGB금융지주 같은 지방 금융회사들은 약간은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최근 좀 공정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 잠깐만 살펴드리면요. 증권업종이 어저께 지수 1955면서 좀 반등을 해줬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 흐름인데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늘 체크하는 것이 거래 대금입니다. 어제는 좀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로 늘었습니다만 그 첫날은 3조 원 미만에 있었고 통상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매력이 증권업종에도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한국행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참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건설업종 잠깐 살펴드릴까요? 건설업종은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조선은 그냥 삼성중공업, 건설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를 항상 대표적인 건설업종의 좀 탑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좋고 보통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을 머리에 두고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현대건설 같은 종목에만 포커스 맞추는 게 건설업종 투자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굳이 뭐 GDS건설, 대림사람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만 항상 건설업종의 투자 바로미터를 볼 때는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상승세를 흘러오는 걸 보고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를 잘해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바로 그 다음으로 저희들의 투자 판단은 바로 약간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 재밌는 주식은 사실 현대건설이 투자 관점에서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보시는데 최근 흐름 상당히 일단은 66,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2,000포인트에 대한 강한 지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푸트라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보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지수가 지금 다 왔겠니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봐지면서 올라오는 종목을 먼저 내다 팔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이죠. 오늘 자정을 기해서 0시부터 해서 아이폰 5가 이제 판매가 됩니다. 자, SKT를 통해서 판매가 될 건데 얼마나 많은 그 주가의 상승폭을 이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지만서도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오르지는 않는 것으로 봤을 때 크게 변동 없이 그냥 흐지부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큰 변동 없이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SK텔레콤이나 KT의 주가 자체를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최근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서도 기관들은 엄청 많이 팔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이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고점 부분이었던 16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폰 5의 판매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내일이 첫날이니까 주의 깊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이유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모습,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거의 소화가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인 반등은 노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래서 약간 지금 아이폰 5에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 보시면서 대처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유통업종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유통업종에 크게 이제 재밌는 부분은 CJ 홈쇼핑이 큰 폭의 3% 이상 급등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 역시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부터 살펴볼까요? 자,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홈쇼핑은 오로지 기관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자, CJ 홈쇼핑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CJ 홈쇼핑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주가 흐름이 6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3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불안감이 하나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한 이 두꺼운 매물대 바로 한 27만 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대까지 시작한 두꺼운 매물대에 지금 완벽하게 도달한 상태거든요. 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나 또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굉장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 고점 부분이 30만 원을 뚫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은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거고 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팔아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CJ 홈쇼핑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조금씩은 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적극 좀 반대 의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문제고 가격 매물대 자체가 워낙에 지금 두꺼운 매물대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현대홈쇼핑도 오늘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인데 최근 조금 급등하고 나서부터 좀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금 하락폭을 키우고 다시 한번 어제도 많이 올라줬죠. 어제도 큰 폭의 상승 보여줬는데 일단은 약간 쉬어갔던 분위기에서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보시지만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음식료 업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중에 오늘 볼만한 게 농심밖에 없네요. 농심이 1% 이상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자,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 지금 한 달 반 이상 지금 행보권에 머물다가 다시 한번 그 26만 5천 원을 뚫으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고점 부분 27, 8만 원 정도까지도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힘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때는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전장을 빌어서 오후장까지 좀 힘있게 상승을 좀 예측이 되고 있지만서도 조금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이 며칠 더 매수하는지 좀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네. 오리온 말씀드릴게요. 자, 오리온은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주가를 탄력받고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수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눈이 많이 오고 많이 춥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역시나 전력 관련,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만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하면 사실 LS 완전히 중심이 있습니다만 73,000원 정도 멈춰 있고요. 대표적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할 수 있는 누리테크텔레콤이라든지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가 8% 이상 급등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S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겨울이 계속 춥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기상 이슈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스마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심 가시는데 사실 LS 산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좀 테마적 성격이 많습니다만은 테마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보시고요. 어제 삼성이 조직 개편했죠. 사실 인사이동을 했는데 저는 가장 좀 삼성이 조직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이 과연 약간 망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사업을 삼성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오늘 아무래도 관련주들 대표적인 낙폭 가대적인 IT 부품주죠. SNU라든지 기타 관련 SFA 같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올레드 사업 쪽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다른 쪽 모르겠는데 사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관련주에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제가 마지막 테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보통 잘 권하지는 않는데 이벤트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10일하고 11일 날 미사일 쏜다 그러죠. 그렇게 보면 뭐 사실은 투자 관점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오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금요일 정도에 만약에 장유 종목이 빠졌을 때 전쟁 관련주들 단기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주말에 사실 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죠. 미사일 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테마 관점에서는 금요일 후반쯤에는 빅테크라든 스펙 관련주들 잠깐 관심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발사 북한에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밥도 먹기 힘들어하면서 그런 비싼 돈 들여서 미사일 쏘는 거 좀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투자 전략 출발 전략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 관심 업종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 역시 이제 재정절벽 해법 도출 과정에서의 그런 불협화음들이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들이 개선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말 미국 고용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발표될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는 다소 그 개선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미국 매크로 모멘텀의 단기 둔화를 중국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보충시켜 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뭐 지난달 말 이후에 HSPMI 지표가 13개월 만에 경기 기준선인 50선을 회복을 했고요. 중국 PMI 역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상해 종합지수 역시 3% 정도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신호를 어느 정도 암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소비재와 자본재 간의 그런 바벨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일정 부분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섹터는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화학 섹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 낙폭과대와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라서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인민대 등 일부 기관에서 중국 4분기 GDP를 8% 초반, 약 8.3%까지도 현재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역시 중국 경기에 민감한 화학 섹터가 최근 반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화학주 내에서는 금호 석유가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안 좋은 업종이지만 그러한 업종 내에서도 금호 석유와 같은 주도주가 나오면서 이러한 종목군의 시세 반전을 꾀하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기타 업황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화학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본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